먼저 말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을 망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흔하고 더 오래 남고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대놓고 망치는 부모는 오히려 알아보기 쉽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고 때리고 협박하면 자식도 합니다.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런데 진짜 무서운 부모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가 너 망하라고 그러겠니? 나중에 너 후회할까봐 그러는 거야. 겉으로 들으면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통제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식 인생을 부모의 불안 안에 가둬버립니다. 첫 번째,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선택권을 빼앗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이 뭘 하고 싶은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정답을 정해놓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성격으로 살아야 하는지까지 정합니다. 자식이 다른 말을 하면 바로 불안해합니다. 그걸 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너는 아직 몰라. 예를 들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처음부터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위험부터 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식의 의지를 꺾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식은 어느 순간 자기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뭘 하고 싶어도 먼저 부모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혼날까? 실패하면 또 무시당할까? 부모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결국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허락이 아니라 부모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 선배니까 조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언과 통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남겨둡니다. 통제는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조언은 이런 위험도 있으니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통제는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식,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길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까지 대신 정하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납치입니다. 두 번째, 자식을 계속 비교해서 자존감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직접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비교라는 아주 얇은 칼을 씁니다. 옆집 애는 벌써 취업했다더라. 내 사촌은 부모한테 용돈도 준다더라. 누구는 결혼해서 잘 산다더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극을 주려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존재 부정으로 들립니다. 나는 나로는 부족하구나. 나는 항상 누군가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으려면 증명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마음속에 박힙니다. 비교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돼도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남과 비교합니다. 돈을 벌어도 남보다 적으면 초라합니다. 칭찬을 받아도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잘났는지, 누가 나보다 앞섰는지, 나는 지금 뒤처진 건 아닌지. 이건 성실함이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반론은 이겁니다. 비교 안 하면 애가 노력하겠냐? 아닙니다. 비교는 노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잠깐은 이를 악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분노가 쌓입니다. 왜 나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했나? 왜 나는 항상 누군가를 이겨야만 했나? 비유하면 비교는 아이를 키우는 걸음이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겉으로는 잠깐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뿌리면 뿌리가 말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를 먹고 큰 사람은 성과를 내도 마음이 마릅니다. 세 번째, 부모의 불행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부모입니다. 이 방식은 정말 흔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계속 자식에게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없어졌다. 부모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처음 들으면 미안합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이상한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게 부모 인생을 망친 건가? 내가 행복하면 부모에게 미안한 건가?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배신자가 되는 건가? 이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씁니다. 자기가 외로운 것, 자기가 불행한 것, 자기가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은 것, 자기가 돈 때문에 힘든 것, 이 모든 감정을 자식에게 흘립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 기분을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기분 좋게 굴어야 집안이 조용하겠구나. 내가 참아야 엄마가 덜 힘들겠구나. 내가 맞춰야 아빠가 화를 안 내겠구나. 그렇게 자란 사람은 어른이 돼도 남의 감정을 자기 책임처럼 느낍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합니다. 누가 화를 내면 먼저 눈치를 봅니다. 관계에서 늘 을이 됩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힘든데 자식에게 하소연도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부모 역할까지 시키면 안 됩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자식에게 죄책감을 씌우는 건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상담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배우자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 실패의 보상도 아닙니다. 비유하면 부모는 자기 짐을 들고 가다가 잠깐 자식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자식 등에 묶으면 안 됩니다. 어른의 짐은 어른이 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넘기는 순간 자식은 너무 일찍 늙습니다. 네 번째, 실패를 못 견디게 만들어서 도전 자체를 막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이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리 막습니다. 하지마. 그건 위험해. 괜히 나대지마. 안정적인 게 최고야. 너는 그런 거 할 성격이 아니야. 겉으로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자식은 도전을 위험으로만 인식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설렘보다 공포가 먼저 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해도 무섭습니다.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무섭습니다. 연애를 시작해도 무섭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 깊은 곳에 부모 목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은 실패를 배움으로 보지 못합니다. 실패를 인생 전체의 낙인으로 봅니다. 한 번 떨어지면 끝. 한 번 창피당하면 끝. 한 번 욕먹으면 끝. 그러니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나는 환경이 안 좋았어. 나는 기회가 없었어. 물론 환경이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를 잡는 근육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반론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현실을 알려준 거 아니야? 현실을 알려주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려주는 것과 겁을 주는 건 다릅니다. 현실적인 부모는 위험과 방법을 같이 말합니다. 망치는 부모는 위험만 말합니다. 그거 힘들어. 그러니까 준비를 이렇게 해봐. 이건 조언입니다. 그거 힘들어. 너는 안 돼. 이건 저주입니다. 비유하면 실패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졌다고 못 걷게 하면 평생 걷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식이 넘어질까 봐 아예 걷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자식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자식을 자기 자존심의 도구로 쓰는 부모입니다. 이건 더 교묘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을 통해 자기 체면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 애는 좋은 대학 갔어야 하고, 우리 애는 좋은 직장 다녀야 하고, 우리 애는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우리 애는 부모 체면을 살려줘야 합니다. 자식이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행복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자기 욕망과 부모의 기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 부모가 원해서 내가 원한다고 착각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길을 가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학교도 다녔고 직장도 있고 결혼도 했고 남들 보기엔 정상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늘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부모가 자랑하기 좋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행복보다 부모 체면이 앞서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남들이 뭐라 하겠냐가 먼저 나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체면입니다. 비유하면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닙니다. 부모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들고 다니는 트로피도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걸 잊는 순간 사랑은
포장지만 남고 속은 욕심이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 인생을 망치는 방식은 대부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 한마디, 걱정처럼 포장된 통제, 사랑처럼 보이는 죄책감, 비교라는 이름의 자극, 현실, 조언처럼 들리는 겁주기, 남들 시선 때문에 강요하는 선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은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못 정합니다. 자꾸 눈치를 봅니다. 자꾸 불안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자꾸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를 원망하는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나쁜 사람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선택이 아닙니다. 어릴 때 상처받은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말들을 계속 머릿속에 틀어놓고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심어놓은 불안을 평생 진실처럼 믿을지, 부모가 정해놓은 기준을 평생 내 기준처럼 붙잡고 살지, 부모가 준 죄책감을 평생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그건 이제 조금씩 끊어내야 합니다. 부모가 당신 인생을 망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 때문에 망가졌다는 말만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진짜 벗어나는 사람은 부모를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더 이상 자기 안에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을 망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기 인생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통제였는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망하는 집안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어떤 집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오가는 말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망가집니다.